선행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잘 따라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뭐 이해를 잘 못한다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럴 때 이제 그거를 기다려줬다가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공부를 또 완급 조절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될지 무리한 방식으로라도 이제 좀 밀어붙이는 게 좋을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때는 조급증이 발동한 상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저는 이제 우리 애가 그 시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 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참지를 못하고 쭉 선행 진도를 빼는 그런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올바른 방법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당연히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르냐라고 묻는다면 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타났을 때 좋은 것인지 제가 명확하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검증된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비아제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비아제 인지발달 단계는 비아제가 직접 경험적으로 관찰한 사실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세 자녀를 기르면서 좀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론을 만든 건데 간단하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접하는 그런 인지발달 단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전조작기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이제 연산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시기와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이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2세부터 7세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시기는 이 아동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논리적 사고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보편적인 일반화된 형태로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 비아제 딸이 그 시기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낮잠을 주로 이제 낮에 많이 잤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이 애가 낮잠을 안 잤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낮에는 내가 낮잠을 자는데 오늘은 낮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낮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자기 안에서는 이제 논리성을 갖췄다라고 이제 아동이 인지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을 우리가 보편 타당한 논리적인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한테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우스꽝스러운 사고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공 수업 시간에 많이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이전 시기에는 저는 우리 애한테 좀 추상화된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5살 때라고 시기가 생각이 되는데 제 후배 아들이 이제 황소의 시험을 봤대요. 입학 시험을 봤는데 근데 그 시험을 잘 못 봤겠죠. 그때 불과 그 친구가 이제 7살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수학 시험을 봐서 제일 하위반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에 우리 애는 걔보다 불과 1살 어린 시기였는데 근데 한글도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수학 문제를 풀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서 하위반으로 들어간 게 저는 아주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잘 풀어서 그 시기에 황소에 입학을 하고 열심히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물론 이제 이 대치동 혹은 강남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뭐 일반화된 뭐 2세부터 7세, 8세부터 뭐 12세 이렇게 이제 딱딱 그 시기에 맞춰갖고 아동들이 이제 인지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앞서가는 발달 정도를 보이는 이런 아동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막 우리 애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조급증을 낼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후배가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좀 예외적이고 독특한 그런 학부모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좀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을 면담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갑자기 혼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느긋하게 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검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의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게 더 좋겠다,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나이에 있는 아동들을 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관찰을 하고 면담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아동들 대부분이 자기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급증을 낼 필요는 없겠구나. 또 조급증을 내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아제가 말한 이런 일반적인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시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대가 뭐 아직까지 이제 취약 이전 연령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그 제 얘기를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조급증을 내게 되는 학부모들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거나 혹은 또 이제 좀 강제적인 수단으로 아동들을 빨리빨리 가르치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좀 조급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시기가 보통 이제 7세, 우리 나이로 8세겠죠. 8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12세 정도까지 해당하는, 혹은 13세 정도까지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의 아동들은 비아제 발달 단계로 본다면은 구체적 조작기예요. 이 구체적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이제 경험한 바, 구체적인 대상체로서의 그 경험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기란 말이에요. 뭐 수학을 예로 들어 본다면은 요 시기의 교과서를 보면은 방정식의 개념이 나오기는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모가 주어지죠. 네모 더하기 3은 10이다. 그럼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는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상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올바른 결과물로서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네모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아동한테 그런 구체적인 대상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곳에 7을 집어넣게 되면은 10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논리성은 분명히 이제 갖추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기에 아이들한테 x 더하기 3은 10이다. 그럼 x는 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그 x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논리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이것은 추상적인 의미를 띠고 있죠. x는 어떤 수든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미지수 값이다 라고 하는 것. 요거는 구체적인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기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나오냐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죠. 보통 이제 중학교 시기가 돼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x라는 값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가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중학교 가서 이 수학적인 그 지식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달한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저처럼 조금 인지 발달 단계에서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발달 루트를 따라가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수학을 수학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는 굉장히 빠른 수학적인 성취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학생이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은 우리 애가 다행스럽게도 뭐 소위 말해서 정석에 나오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수학 기호들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초등학교 4, 5학년 때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공부를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학을 미리부터 빨리빨리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선행학습을 해나가면서 중학교 가서는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선행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뭐 공부를 시켜 나가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 애는 안 될까? 다른 애들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그 시기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시기를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마 이 아이한테 너는 빨리빨리 이걸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또 이제 학습 스케줄을 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당연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 학생한테 강압적으로 그걸 이해하라라고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워야 되겠죠.
그건 그런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해도 못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아마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되는 시기가 오기는 할 테지만 그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굉장히 극도의 큰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행 속도를 좀 늦추고 그 시기에 맞는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수학을 잘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지나서 형식적 조작기라고 부르죠. 형식적 조작기에는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경험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추상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수학을 받아들일 때는 실질적으로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뭐 보통 이제 기본적인 그 발달 단계만 정상적으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뭐 빠르게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느리게는 조금 그게 시기가 좀 빠르지 않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단계로 따라가더라도 중학교 1학년부터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3년, 중 1, 2, 3이라는 3년 시기 동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선행학습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의 선행을 끝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좀 뒤처지는 수학 진도를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좀 조바심이 나더라도 아이의 발달 단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을 좀 더 좋아하고 잘하게 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